이번 시간에는 파일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파일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시 말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한 셀 파일을 확인한다거나 편집한다거나 인쇄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와서 문서창에 여는 과정을 파일 불러오기, 파일 열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었던 파일 또는 다운로드한 파일에 대해 한 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 상단 메뉴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불러오기 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이 들어있는 드라이브 또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로 먼저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 열기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한 셀 문서창에 불러오게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 강의 교환에 있는 파일을 같이 불러와 볼 건데요. 자, 저는 이미 파일 관리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창은 닫아줄 거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새 문서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인 한 셀 빈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상단에 있는 파일, 불러오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불러오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로 이동해 주세요. 그런 다음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내가 선택한 파일이 한 셀 문서창에 불러와지게 됩니다. 또는 조금 더 빠르게 파일을 불러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가져오고자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여러 단계를 통해서 파일 불러오기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뉴를 통해서 불러오기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요. 서식 도구 상자에 보게 되면 폴더 모양의 불러오기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최근 작업 문서 목록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골라서 불러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죠.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셀로 이동을 해주시고 서식 도구 모음,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제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노란 색깔 폴더 단추가 불러오기 메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하는 기능이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오기 화면이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러오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가져온다, 열기의 영어 단어가 오픈이죠. 그래서 키보드의 Alt 또는 컨트롤 키와 함께 O키를 눌러주게 되면 불러오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셀을 실행한 상태에서 컨트롤 O 눌러주게 되면 바로 불러오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거나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를 클릭해서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불러오기 대화 상자,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파일 이름을 명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파일 이름에다가 직접 파일의 경로, 이름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처럼 파일을 클릭해서 파일 이름을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파일에 대한 형식도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스프레드시트, 다시 말해 엑셀, 한셀 문서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맞고요. 만약에 다른 형태의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 예를 들어서 PDF 형식의 문서를 가져오겠다, 또는 텍스트 문서를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클릭했을 때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PDF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PDF 문서만 정보를 따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과 형식을, 가져오고자 하는 이름 또는 가져오고자 하는 파일의 종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열기 단추 옆에 보면 조그만한 확장 메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기, 둘째는 읽기 전용, 셋째는 복사본으로 열기입니다. 여기 있는 열기 옆에 확장 메뉴를 눌러주면 방금 전 말씀드린 세 개의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있는 열기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파일을 더블 클릭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선택한 파일을 한 셀로 가져오게 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읽기 전용은 문서를 편집 불가능한 상태로, 다시 말해 데이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형태로 문서를 불러오고자 할 때 읽기 전용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한 셀을 실행해서 우리 새 문서 눌러주시고 여기서 해당하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불러와 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파일 이름 맨 뒤에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입력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장을 할 때 해당하는 부분이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저장하려면 확인을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일에 대한 편집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전용 문서를 편집했을 때 덮어 씌우기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 수정한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본으로 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복사본으로 열기라고 하는 기능은 기존의 원본 파일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파일을 여는 기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 A라고 하는 파일이 한 개밖에 없지만 복사본으로 열기를 선택하게 되면 A 파일에 대한 복사본 형태로 또 문서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본 가로 열고 1 이런 식으로 이름이 표기되면서 문서를 추가적으로 복사본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파일 관리라고 하는 문서가 불러와진 상태이지만 클릭해서 복사본으로 열기를 클릭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 복사본을 만들어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본으로 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파일의 복사본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서 문서의 복사본으로 파일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한 셀 문서를 가져오기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요. PDF, 다시 말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읽기 가능한 파일 형태를 PDF 파일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PDF 파일의 장점은요.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PC든 모바일이든 맥이든 관계없이 또 어떠한 환경인지 그리고 글꼴이라든가 서식 이런 것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인터넷 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어도 다 동일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PPT나 한셀처럼 수정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읽기 전용의 포맷으로 PDF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PDF로 저장된 파일을 한 셀 문서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능은요.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불러와서 내용을 편집한 다음에 한컴 오피스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PDF 문서를 한셀 문서로 전환하고 싶다면 파일,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기능을 실행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블록이 아래쪽에 있는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PDF 문서를 한 셀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일 형식이 PDF 형식으로 가져와지도록 선택이 되게 되고요. 연습을 하는 거니까 PDF 변환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자, 일단 현재는
이렇게 PDF 파일을 보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한셀 문서로 가져와서 편집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의 PDF 변환이라고 하는 PDF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PDF를 편집 가능한 문서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 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PDF라고 하는 파일 형식은요, 원래 한셀로 만들어져 있던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가져와 있던 걸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한셀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형태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속성이 변경될 수 있다.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파일을 변환하는 중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변환이 모두가 완료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집 가능한 형태로 파일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깨지긴 했는데 얘는 날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완벽하게 변환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금 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편집 불가능했던 문서를 편집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DF로 저장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요, 그림 파일, 다시 말해 이미지 또는 스캔본 파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엔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는데요. 요즘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OCR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OCR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캐릭터, 리더, 다시 말해서 이 O가 광학이란 뜻이거든요. 광학을 사용해서 텍스트, 글자를 읽게 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OCR 기술을 활용해 그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을 OCR 문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에 이동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파일, 그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먼저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라고 하는 메뉴가 뜨면 플러스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번에 그림 파일 불러올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고 이강 교환안에 들어가시면 연습 그림 파일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플러스 해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해당하는 그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할 건데 그 변환한 문서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변환 설정, 저장 경로 설정 메뉴에서
변환된 문서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경로 열기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경로 설정 눌러서 우리 이번 시간 교환인 이 드라이브에 강의 2강 교환안에 저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환 중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방금 전처럼 X가 뜨면서 그림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니까 두세 번 정도 다시 한번 변환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래도 변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파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변환 작업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파일을 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습 그림 파일 변환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성이라고 제가 바꿔볼게요. 이 부분도 완성이라고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수정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의 형태를 OCR 기능으로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OCR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지금 못 불러온 부분도 있죠. 자동차 경비 보고서 이런 건 좀 정확하게 불러왔는데 요것처럼 약간의 에러가 뜨거나 변환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미지 형태로만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요, 이 문서 변환, 그림을 오피스로 변하는 기능은 아직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가 되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경로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OCR 언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가 되겠는데요. 만약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라면 내가 해당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할 때는 다중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두 개 파일을 불러오려고 했을 때 선택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림 파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할 때 한 개의 그림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림 파일 품질에 따라서 문자 인식률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높으면 문자 인식률이 높아지고, 노이즈가 많거나 흐리거나 데이터의 글자 정렬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기능은요, 문서 정보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서 정보라고 하는 기능은 현재 내가 편집 중인, 다시 말해 현재 내가 작업 중인 문서에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반대로 정보를 기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정보 메뉴를 통해서 문서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서에 대한 통계 정보 또는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작권 메뉴는 기본적으로는 표시되지 않고 문서에 CCL, 저작자 표시라든가 공공누리 마크를 삽입했을 때 저작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강의 교환에 들어가서 우리는 파일 관리라고 하는 연습용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정보 기능은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 다양한 메뉴가 표시되는데 여기에 있는 문서 정보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Ctrl QI를 눌러서 문서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문서 정보는 실제 문서를 편집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서 파일에는 하나의 문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편집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 항상 현재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고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메뉴로 1번이라고 하는 메뉴를 살펴볼 건데요. 자, 파일에서 문서 정보 눌러볼게요. 그럼 1번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파일에 대한 이름, 종류와 위치, 크기, 문서에 대한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가 어떤 파일 형식인지, 현재는 XLSX라고 하는 오피스에서 엑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어디에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파일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서에 대한 정보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 요약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서 요약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작업 중인, 현재 내가 불러온 문서에 대해 제목이라든가 주제, 지은이, 설명, 서식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메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 요약 탭을 선택을 해서 문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제목과 주제는 입력되어 있는데요. 범주, 키워드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주를 업무 서식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서 정보에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목도 있고 주제, 지은이, 범주, 키워드, 메모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제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문서에 알맞는 주제가 무엇인지, 지은이는 해당하는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범주는 해당 문서의 범주를 입력, 확인할 수 있고요. 키워드는 문서의 중심이 될 만한 단어를 입력하고, 메모에서는 주된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조할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하는 공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요약에서는요, 문서에 대한 주제라든가 제목,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문서 통계에서는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 작성 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통계를 선택을 해서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서 통계라는 메뉴에서는 내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내용 작성 일자는 말 그대로 맨 처음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한 날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가장 마지막, 가장 최근에 저장한 날짜, 인쇄한 날짜는 가장 마지막에 인쇄한 날짜, 마지막에 저장한 사람은 최종 수정자, 이러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요, 문서에 대한 암호 설정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암호라고 하는 기능은요, 파일에 문서 암호 기능을 지정해서 아무나 해당하는 파일을 접근하지 못하고 일부 제한된 인원만 해당하는 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문서 암호에 대한 부분은 문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할 때만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암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서 암호는 최대 한 자리부터 최소 한 자리부터 최대 255자까지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 암호를 설정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문서 암호를 클릭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 암호가 열기 암호가 있고 쓰기 암호가 있는데요, 열기 암호는 파일을 불러왔을 때 암호 입력을 해야만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열기 암호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쓰기 암호는 열기는 자유롭게 가능한데 해당하는 문서를 편집하고자 할 때 암호를 입력해야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쓰기 암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를 동시에 설정을 하게 되면 파일을 불러올 때 암호를 물어보고 파일을 편집할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열기 암호를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열기 암호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암호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1, 2, 3, 4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암호 지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제가 선택해서 문서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문서에 대한 열기 암호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 암호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죠. 암호를 설정한 문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문서가 열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 암호를 1, 2, 3, 4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문서에 대한 열기 암호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서에 대한 열기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열기 암호가 맞으면 문서가 열리고요. 암호가 틀리면 암호가 틀렸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문서가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암호에 대한 설정을 해제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한 셀로 이동해 주시고 파일에 들어가서 문서 암호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변경 해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암호를 해제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암호를 입력,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암호에 대한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문서에 대한 암호를 해제했기 때문에 별도로 창 없이 바로 문서가 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쓰기 암호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파일에서 문서 암호를 클릭하고 열기 암호를 생략하고요. 쓰기 암호만 해볼게요. 그래서 1, 2, 3, 4 입력하고 확인, 1, 2, 3, 4 입력하고 그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아까 열기하고 암호와는 다르게 오른쪽 하단에 새로운 메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은 불러와집니다. 다만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 내용 수정을 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게 금지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 암호도 마찬가지로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문서 암호에 들어가서 문서에 대한 암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설정 메뉴를 통해서 암호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암호를 변경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서 암호 메뉴에서는 암호를 한 글자 이상 입력하고 한 번 더 암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 입력한 내용은 절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입력하는 본인만 정확한 암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255자라고 하는 글자 수는 한글, 영문 글자 수가 아니라 글자판을 누르는 횟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판에 있는 영문자, 숫자, 스페이스와 같은 기호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문서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서 암호를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암호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파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 암호를 설정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야 그 다음번부터 정상적으로 암호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문서 암호를 설정했다고 해서 파일 저장을 안 하게 되면 문서 암호는 적용되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 해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암호가 지정된 문서에 패스워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암호를 변경하거나 암호를 해제하거나 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설정한 암호를 해독할 수 없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CL 럭키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L 럭키라고 하는 기능은요, 언제 등장했냐면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 UCC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그래서 UCC 동영상, 다시 말해 순수 저작물 제작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제작, 누구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국제 저작권 표시 규약인 CCL이라고 하는 게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 저작권에 대한 국제 표준 규약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CCL을 넣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CCL 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개의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먼저 영리 목적의 허용 여부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업용, 다시 말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영리 목적, 다시 말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아니라면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닌 거고요. 영리 목적은 회사나 기업 등 돈을 벌고자 하는 이익단체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영리 문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문서를 영리 목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변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수정을 말하는 거죠. 내용 수정을 허용할 거냐, 그리고 2차 저작, 내용을 바꾸는 걸 허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의 표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저작권 표시 규약인 CCL이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기능인 공공누리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CCL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국제 저작권 표시 규약인데요. 공공누리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센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오픈 정부 라이센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오픈 소스를 만드는 문서를 공공누리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누리는요, 저작권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하는 문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라든가 또는 공기업이라든가, 그죠? 또는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공공누리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누리를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파일에서 공공누리 넣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할 것인지, 저작물을 변경하는 걸 허용할 것인지,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공공누리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CL과 공공누리 넣기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빠르게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 파일 불러오기 기능 살펴보았죠? 그래서 컨트롤 O 누르거나 불러오기 아이콘 눌러서 파일 불러오기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대화 상자 설명을 드렸고, PDF 문서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 파일을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여기 블록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해서 파일을 오피스 한셀 문서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정보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컨트롤 QI 누르거나 또는 파일에서 문서 정보 들어가서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형식이나 위치, 파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약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라든가 지은이, 범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통계를 통해 작성일자, 마지막 작성한 날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문서에 대한 암호 설정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호에 대한 유의사항과 마지막으로 CCL 넣기, 공공누리 넣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파일 관리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